자, 이번 단어는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보자면 여러분 도선, 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 금속선으로 만들어진 도선을 우리가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것을 코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을 합니다. 이 검유계의 이 눈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근처에 자석을 둡니다. 자석을 뒀는데 이 자석을 그대로 뒀더니 여기에 아무 변화가 없더라. 그 말은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에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석을 가깝게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 움직이는 순간 이 눈금이 움직였다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눈금이 이렇게 움직여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전류가 갑자기 흘렀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석을 멀리 했더니 자, 이렇게 멀리 아까는 가깝게 가져갔었죠. 근데 멀리 가져갔더니 이때도 또 갑자기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눈금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원을 지금 연결하지 않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전지, 뭐 전원장치를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석의 움직임만으로도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었다.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기 유도로 인해서 자, 이 코일에 사실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뭐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 자석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긴 전류다 해서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일에 왜 전류가 생기는지를 봤더니 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기전력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기전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전력이 어떻게 발생하냐? 아까 코일이 있었고 이렇게 자석이 있었는데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또는 멀리 할 때에만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만 이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해서 이때의 기전력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도 기전력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N극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그 다음에 S극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력선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자, 자기장을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자, 코일을 이렇게 둡니다. 코일을 뒀을 때 이 코일에 지금 요런 자, 자기력선이 지나가죠. 자, 요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선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선속이 변해야만이 유도 기전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석이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는 자기선속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멀리 갈 때는 좀 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 코일 내부의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있을 때만 유도 기전력이 생기더라.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기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자기선속의 크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자기선속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큰 파이는 자기장의 크기에다가 면적, 자, 이 코일의 면적을 곱해주면은 자기선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선속이 꼭 변해야만이 이 유도기 지연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량은 델타로 보통 표시하죠. 이런 식으로 변화량이 존재해야만이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여러분 코일이 이렇게 하나로 생길 수도 있고 이 가문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요. 가문수가 여러 개일수록 기전력의 크기는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자, 가문수에 따라서 기전력이 커진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자기선속, 자, 이 코일을 통과하는 이 자기선속의 크기가 변화해야 된다.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변화량을 시간으로 같이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간, 델타 t, 어느 시간 동안 자기선속의 변화량,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 이렇게 곱해줬을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꼭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하는데요. 이 마이너스는 자, 여기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기선속이 커진다 그러면 얘를 커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요. 얘가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면은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자석을 이렇게 가깝게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가까이 하면은 여기에 자, N극에서는 나가는 이렇게 자기선속이 이렇게 생기는데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 자기선속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도 전류가 흐를 때에는 이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방해를 하냐? 여러분 N극이 가까워집니다. 그럼 N극을 이제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위쪽으로 N극을 만들고요. 아래쪽으로 S극을 만드는데요. 자,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손을 자, 손가락을 이렇게 N극, 엄지손가락이 N극이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말면 되는데 이 말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말리겠죠. 자, 내 손가락이 이렇게 말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냐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쪽이 N극, 그 다음에 이쪽이 S극이 되면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결국에 자, 이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자석이 멀어진다고 할 때에는 자, 이 자기선속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다시 늘리고 싶어 하겠죠? 늘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N극을 끌어당기고 싶어서 이쪽에 S극, 이쪽에 N극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여러분 N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손가락을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N극이 이렇게 가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손가락을 다시 이렇게 말아봅니다. 내 손가락을 이렇게 말았을 때 이 내 손가락의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그럼 유도전류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흐르냐? 자,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말아서 가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유도 전류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선속의 변화량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 방해하는 방향. 얘를 다시 당겨서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N극으로만 했는데요. S극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S극을 이렇게 가깝게 합니다. 그러면 얘를 가깝게 하면은 자, S극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요런 자기선속인데 어쨌든 가깝게 하기 때문에 증가하겠죠.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걸 방해하려고 한다. 그럼 S극을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밀어내려고 하려면 여기 S극, 여기 N극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손을 어떻게 놔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다시 반대로 놔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의 예시와 똑같이 자,
자, 이쪽에 예시랑 똑같이 N극이 이쪽으로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유도 전류는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 방향은 너무 지금 자기손속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까 식에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은 자기손속의 크기, 자기손속이 증가하면 감소시키려고 하고 자기손속이 감소하면 증가시키려고 한다. 자, 이렇게 따라서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것은 뭐냐면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석을 왔다 갔다 이 변화할 때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패러데이고요. 자, 얘가 증가할 때는 감소시키려고 하고 감소할 때는 증가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까지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코일 얘기했었죠. 자,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당연히 코일의 가문수가 많아지면은 유도 전류 세지겠죠. 자, 또는 자, 자석이 다 똑같지 않겠죠. 자석의 세기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자석일 수도 있고 이 자기장의 세기가 훨씬 큰 걸 가지고 이 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또 유도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또 하나는 자, 얘를 움직이는 자, 이 자석을 아까 움직였었는데요. 이 자석을 움직일 때 이 자석이 움직이는 빠르기를 세게 하면 이 시간에 따른 자기손속의 변화율이 더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빠르게 할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도 커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균일하게 놓인 자기장은 지금 균일하죠. 여기에서 이런 도선을 놓습니다. 자, 이 도선이라는 거는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근데 도선을 보고 여기에 도체를 하나 놓는데요. 이 도체를 놨다는 거는 이 도체 막대입니다. 이 막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코일과 같은 형식의 어떤 면적을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하게 함으로써 이 안에 지금 면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이 면적에 따라서 이 안에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크기가 당연히 변하게 되는 거죠. 왜 변하냐면 우리 처음에 유도기전력의 크기 식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따른 자기손속의 변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자기손속의 변화, 자기손속은 자기장의 크기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 면적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죠.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면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자기장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이 면적이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안에 자기손속에 지금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n 코일 이 지금 도선은 지금 한 개죠. 사실은 이 한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문수가 거의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n은 우리가 없애도 되겠죠. 자, 1로 보겠습니다. 자, 1로 보고 그 다음에 b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러면 b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면적은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이 면적이 지금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면, 여기의 길이. 이 부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L은 변하지 않는다. L은 변하지 않고 여기 길이가 지금 변하게 되겠죠. 움직임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길이는 어떻게 변하냐면 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만큼 사실은 변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V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이 면적이 L에다가 그 다음에 V에다가 델타 T 곱한 값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실은 이 델타는 이미 이 앞쪽에 델타로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L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없어지겠죠? 없어지기 때문에 남은 거는 자기장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 길이 L,
그 다음에 남은 속도 V. 자, 이 도체 여기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까 여기를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자, 얘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속도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달라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식으로도 유도기전력을 구할 수 있지만 자, 요걸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